공천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서 여야의 공천 차질과 바람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면서 유권자 불신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44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갖지 못합니다. 전국 100여 개 학교 가운데 전남이 40%를 넘습니다. 올해 상반기 리모델링이 끝나는 옛 광주 학생회관 건물이 청소년 직업체험의 유람으로 거듭납니다. 충장로 등 주변 상권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6년 만에 가을 야구를 꿈꾸는 기아 타이거즈. 빈약한 타선을 얼마나 보강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채 2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서 여야의 공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역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바람 선거 우려와 유권자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선거구가 사라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선거구 협상은 매번 여야의 이해득실과 쟁점 법안과 연계 처리 여부로 무산되고 있는데 역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은 이렇게 당리당략에 따라서 졸속 처리돼 왔습니다. 지난 16대 총선 때는 선거 65일 전에, 17대 때는 고작 37일 전, 19대 때도 44일 남겨놓고서야 획정됐습니다. 올해 역시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당장 오는 24일부터는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총선 불복이나 총선 연기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 전엔 당내 경선을 위한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각 당의 선거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경선 절차 등 공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대로라면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현역 의원에 비해서 정치 신인 등 예비 후보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 유권자들 역시 후보 면면을 살펴볼 기회가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내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실한 후보 검증 과정을 통해서 선택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가 채 2달이 남지 않았는데도 어느 것 하나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선거 탓에 바람 선거 우려는 물론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요즘 대부분 학교들은 다음 달 입학식 준비에 매우 바쁠 텐데요. 농어촌 지역은 물론 도시 지역 학교까지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학생 수가 300여 명에 달했던 강진 북초등학교입니다. 학교가 문을 연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신입생이 없어서 매년 3월 2일 치러지는 입학식도 건너뛰게 됐습니다. 네, 소규모 학교라서 학생 수가 많이 부족하고 줄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렇게 입학생이 없어서 입학식 열지 못한 건 처음입니다. 지난해 입학한 1학년 학생 1명이 전학을 가 올해는 1학년과 2학년 학생이 1명도 없게 됐습니다. 전남에서 이처럼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학교는 본교 9곳과 분교장을 포함해 44곳입니다. 전국에서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학교가 100여 곳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전남 지역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신입생이 1명뿐인 학교도 35곳, 휴교를 한 곳도 15곳에 달합니다. 신입생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은 주로 농어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농어촌의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분교장 수도 늘고 있고 심지어는 학생 수 부족으로 휴교하는 분교장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붕괴되는 농어촌 교육 환경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는 출산 환경 개선 대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개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조리원이 필요한 만큼 새로 지을 후보지를 찾기가 쉽지 않고 예산 확보도 걸림돌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과태어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출생아 가운데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출생지와 사는 곳이 같은 아이는 65%를 밑돕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의 출산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으로 지난해 해남에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했고 올해 강진의료원에 2호 조리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2, 3월 중에 그걸 협의를 마칠 겁니다. 협의가 계획대로 끝나면 시설비와 장비 구입비로 국도비 10억 원을 지원하게 되지만 강진의료원은 예산이 걱정입니다. 조리원은 감염 등의 위험 때문에 독립 건물이 필요하지만 건축비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부지 내에 신축할 경우에 2층 규모로 한 210평 정도를 한다 하면은 한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내 16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고 민간 병원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후조리원 유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 임신부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는 환경이 농어촌의 현주소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올해 기아 타이거즈의 목표는 일단 가을 야구를 하는 것입니다. 투수진은 막강하지만 타선이 얼마나 뒷받침해줄지가 관건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김철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투수력을 앞세워 시즌 막판까지 5강 싸움을 했던 기아 타이거즈. 올해도 다른 구단의 부러움과 두려움을 살 정도로 투수력만큼은 강력합니다. 토종 원투펀치인 양현종, 윤석민에 이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온 두 외국인 투수가 가세했는데 특히 헥터 선수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구위 면에서는 압도할 수 있는 구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한 몇 게임 정도 해보다 보면 아마 자신감 붙으면 그다음에 좋은 성적 기대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타선은 올해도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지난 시즌 타율과 타점 등 거의 모든 공격 포인트에서 10개 구단 중 꼴찌를 면치 못한 공격력은 올해도 크게 보강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극도로 부진했던 나지원 선수의 방망이가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잘해줘야만이 또 경쟁력이 있는 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연습으로 많이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5강 싸움의 경쟁 구단이었던 한화, 롯데와 달리 FA 시장에서 전력 보강을 하지 못한 만큼 브렛 필과 이범호, 김주찬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 없이 뛰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일단 5강 안에 드는 것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훈련하는 자세나 기량 발전하는 속도로 보면 충분히 작년보다는 좀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시즌 이홍구와 백용환이 벌인 포수 주전 싸움은 올해 신인 신범수까지 가세해 더욱 치열해져 팬들의 보는 재미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타선을 얼마나 살찌울 것인가 또 얼만큼 짜임새 있게 가다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즌 개막까지는 이제 40여일이 남았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옛 광주 학생회관 건물이 청소년 직업체험의 요람으로 탈바꿈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치고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면 충장로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계사 기자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이 옮겨간 이후 2년 가까이 비어있던 건물입니다. 한때 학생들이 책을 봤던 도서관 열람실에 칸막이 벽들이 차례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을 관람할 수 있었던 극장동 건물은 통째로 홀려서 5개 행사 마당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옛 광주 학생회관을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건물이 가진 역사성을 고려해 외부 변형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여기를 향후 이용하게 될 청소년들이 그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펼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진로와 직업체험, 창업 등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들도 마련돼서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상권이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쪽에 이제 상권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동인구도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가게 입장에서 좀 좋은 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광주 충장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청소년 직업체험센터가 청소년들의 심장을 뛰게 할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광주 전남.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도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59%. 전남 지역에는 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집 10채 가운데 6채는 30년 이상이 된 매우 오래된 집들입니다. 광주는 사정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의 비율이 40%에 이릅니다. 그리고요, 광주 전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오래된 집에 살면 아무래도 안전사고에 취약하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쾌적한 주거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지역민의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하남산업단지에서 싱크홀, 즉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관할구청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7번 도로에서 깊이 1.2m, 가로 세로 1m 크기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광산구청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노후화된 하수관로에서 물이 새면서 토사가 유실돼 땅이 꺼진 것으로 보고 긴급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각 시군이 겨울철 모기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시군은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예비비 등을 투입해 유충 서식지 제거와 대형 건물이나 하수구 집수정 등에 대한 방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군 질병예방팀은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다녀온 후 두통이나 결막염,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시 보건소로 즉각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주변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비엔날레와 관광협회 등 민관이 공동 참여한 TF팀을 꾸려 회의를 열고 그동안 금남로 차 없는 거리 등 산발적으로 열렸던 전당 주변 문화 사업을 하나로 종합해 한 달에 2차례씩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에서 프린지 페스티벌을 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전일빌딩 앞 금남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남광주 야시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전남 지역 친환경 농업인 등이 유기농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인들은 오늘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유기농 선도 다짐회를 열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유기농 1번지를 실현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저비용 고품질 유기 농산물 생산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광주시가 인권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사람 중심의 평등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인권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포츠와 기업 분야 등 참여자들의 특성에 맞춰 체험형 인권교육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